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너무 고인물이 많아요. 이제는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본회의장에 투표를 하지 않으러 들어갔던 거, 이런 모든 것들,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이 기존에 제가 있으면서 너무나 질려했던 국민의힘은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제 초심을 잃었을 때쯤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정치란 그냥 우리의 삶이다. 제가 국민께 드린 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만 하자. 제가 떠나고 나면 허은하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기억될까, 뭐 이것까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보수의 선구자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개혁신당 이전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당시에 좀 국민의힘을 어떤 이미지의 당으로 꾸려나가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체제가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은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갈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고인물이 많아요. 이제는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되게 젊은 정치인이거든요. 거기서 막 앞줄에 앉을 정도 젊은 국회의원이었는데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제가 막 내가 원로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8, 90년대생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제가 70년대니까 그리고 또 60년대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릿지 역할이 돼서 선배님들 걸 받아서 후배들을 계속 양성해 나가야 그래야 이 꼰대와 그 진짜 녹슨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석 대변인을 할 때도 저희 나국대라고 해가지고 젊은 대변인들 스스로 이렇게 경쟁해서 올라온 친구들이었잖아요. 네. 그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초선 그 공부 모임을 했었죠. 명불허전 보수다라고 해서 보자 수요일에 다 같이 거기에서도 늘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얘기뿐만 아니라 진보의 얘기, 그리고 기존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그것들도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아 국민의힘이 이런 것도 해? 이런 사람도 많나? 이러면서 국민들도 국민의 힘이라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뭐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 뭐 청년은 아니죠. 이제 거의 40대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정치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많은 선거에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과감하게 마이크를 청년들에게 넘겨줘서 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개혁신당이 입에 매가지고 국민의힘을 바꾸고 분명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복을 다 찬 거죠.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자본이 있는 곳에서 특히 그때 감사했던 것은 정말로 오래된 그 당원들, 60대, 70대, 80대 당원들이 젊은 그 당대표를 밀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거에 박수 쳐주고 함께 응원해 주셨었단 말이죠. 그게 한 40% 이상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이고 지금 저희는 이제 한 4, 5%의 지지율로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만 또 한 번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역할은 그 지금 약간 엄마 리더십, 누나 리더십, 언니 리더십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용하고 감싸주면서
저도 20, 30대는 정말 그냥 겁이 없어가지고 막 뛰기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의 장점을 살리되 거기에서의 좀 약점, 그런 부분은 뒤에서 또 내가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조금 아쉬움이 더 크겠습니다. 네. 20대, 30대의 그 남성분들이, 그리고 사실 여성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꼰대는 아닐 거예요. 나이 때문에. 근데 이제 물려줄 때는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라는 건 자기 거를 갖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꼰대라고 생각을 하고, 늘 가르치고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고, 아직도 제가 가장 많이 멘토링을 받는 건 어른 선배님들이죠. 정말로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 그렇고, 다른 분들도 연세가 있지만 진짜 저보다 더 젊은 생각을 하실 경우가 있고, 20대인 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노련함과 연륜이 있으면서 그 젊은 감각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들의 행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 투표를 하지 않으러 들어갔던 거, 이런 모든 것들,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이 기존에 제가 있으면서 너무나 질려했던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그냥 사표 내면 되는 거고. 근데 나온 곳, 그래도 제가 있었던 곳이니까 부정적인 얘기는 좀 많이 하고 싶지는 않고, 제발 정신 차려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라도 바뀌셔라.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은 드리는데 잘 안 되네요, 국힘이. 네. 네. 국민의힘에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진심이요. 진짜 워커홀릭이었는데. 개혁신당 창단 멤버로 이제 넘어가실 때 조금 아쉬움이나 고민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의힘에서 잔류하시지 않고 개혁신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어쩌다, 그러니까 운명적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쩌다 이렇게 정치인이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숙명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숙명적으로 이게 정치인이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탈당을 할 때. 왜냐하면 우선 전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의힘에 대한 의리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내가 지켜줘야 될,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버틴 만큼 버텼고, 정말 벽에 정말 많이 부딪혔죠.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외부적으로 말하는 건 막 하는 것보단 당내에서, 원내에서 진짜 변화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외부적으로도 다른 목소리 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느끼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끝까지 내면서 그게 내 책임감이다 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그렇게 내쫓고 할 때는 저는 진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때 그동안 국민들께 받은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었잖아요. 비례대표라는 건. 그 혜택을 이제 국민들께 되돌려줘야 될 때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배지를 뺄 때도 좀 당당했던 것 같아요. 다만 내려올 때 우리 보좌진들, 저 때문에 한 6개월 일찍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친구들을 다음 의원한테 다 이렇게 넘기려고 찾아가서 제가 부탁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보좌진을 다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음 의원님이 받아주셔가지고 그 부분 해결하는 거, 그리고 당내의 원내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 편지 다 써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제 기본을 좀 다 하고 나오고 싶었었습니다. 그 정리하고 나와서 마지막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넌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사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누구를 따를까 누구 말이 더 맞는가 이런 어떤 그런 연속일 텐데 당을 이제 새로운 당을 함께 만들어서 나올 때 어려움이 있긴 많이 좀 있으셨겠습니다. 뭐 저희 당 같은 경우가 워낙에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고 그리고 각 당에서 목소리 내던 분들 그러니까 당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계속 목소리 냈던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하나로 모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나름의 그러니까 뭐 A는 A대로 인정하고 B는 B대로 인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까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긴 썼습니다. 처음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저의 뭐 워커홀릭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시는 함께 오신 뭐 의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도 허 대표는 포용적으로 하잖아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진정성 있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건 말씀처럼 저도 20년간 사업하면서 그 사업이 망하지 않는 거가 성공이거든요, 사실. 끝까지 20년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그걸 좀 높이 사시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는 거죠. 내 원래 목표대로 가기 위해서 그 길로 가면 되고 거기에서 이상한 뭐 꼼수나 얼마나 또 주변에서요 그 뭐라 그래 꼬시는 거 그리고 약간 좀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제가 철학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나 이 길로 가면 좀 더 빠를 것 같으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아는 거 그럴 때 과감하게 포기했던 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20년 정치를 한다면 20년 못할 수도 있으려나? 정치를 한다면 기업을 했던 것처럼 그 성공의 그 기대로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것만 변치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잠시 꼼수를 부리자 이런 거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개혁신당에 정말 좀 열의를 가지신 분들하고 지금 같이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그럼에도 좀 제3지대의 정당을 운영하시다 보니 좀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수당이야? 우리가 진보당이야? 뭐 이런 거. 저희가 한 4-5당이 모인 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라는 말, 진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거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념 정당은 아니지.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이게 뭐 아이덴티티지 우리의.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다른 당에 없던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우리 아닐까? 근데 뭐 그거를 좀 따지다 보면 근데 뭐 철학이 있잖아요. 뭐 책임을 진다거나 공정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좀 치우치긴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걸 텐데 그 단어를 쓰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또 그것도 있어요. 청년위원회라던가 여성위원회 이런 게 없어요. 저희는 다 청년들이 자기들이 청년이라고 생각 안 해. 이미 다 어른이기 때문에 왜 청년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해서 청년위원회를 미래희망위원회라고 씁니다. 그리고 왜 여성? 우리는 여성만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선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이거든요. 저 때랑은 또 완전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어저께 여성 포럼 해서 여성 그 스타트업 포럼들을 또 도와주고 하는 걸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진행하죠. 하지만 여성만 따로? 여성이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성위원회를 젠더 특위위원회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등해야 된다라는 누구든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당히 예민해. 이 당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이런 게 어렵지? 근데 워낙에 뭐 누구는 바다를 좋아하지만 누구는 산을 좋아하는데 왜 너는 산을 좋아해? 바다가 좋은데 하고 싸울 이유는 없으니까. 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당을 만들었으면 뭐 산바다를 좋아하는 그런 당이 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이미지 컨설턴트 시각에서 보셨을 때 좀 개혁신당이 여의도에서 어떤 입지를 앞으로 좀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이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기를 희망했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기를. 네.
근데 그게 변하지 않고 개혁신당이 그걸 하려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넥스트 레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왓츠 넥스트라 해서 넥스트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 미래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카메라 있을 때만 하지 진짜 움직이는 게 안 보이죠. 사실 야당은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뭐 정부와 함께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계속 넥스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당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당이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화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로제의 아파트와 윤수일의 아파트거든요. 똑같은 아파트라는 노래인데 윤수일의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는 세대가 있을 거고 로제의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는 세대가 있을 겁니다. 둘 다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세대가 더 낫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세대를 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윤수일의 아파트가 익숙하신 분들이 로제의 아파트를 익숙한 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들도 또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자적 역할 개혁신당 하면서 이들의 미래, 그러니까 타겟은 여튼 20대든 30대든 10대든 이들이 10년 뒤에 어떤 나라일까 그런 거를 고민하는 그런 개혁신당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LNL 아카데미라고 레더 앤 리더 아카데미라고 해서 우리 청년을 안 쓰니까 그냥 그런 이름을 썼는데 사실은 청년 지원금처럼 청년들을 좀 키워내는 걸 하라고는 하는데 말한 걸 지키는 정당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을 병풍으로 쓰고 싶지 않아요. 선거 때만 쓰고 마는 거 너무 별로다. 그래서 저희 선거 끝나자마자 아카데미 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은 양성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선거 나가고 싶은 분들은 또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그 4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저희가 작은 정당이니까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50명 지원에 80 몇 명이 왔어요. 다 너무나 괜찮은 분들이니까 떨어뜨리기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30여 분은 그냥 2기에 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1기 수업을 하는데 한 50%는 대학생이고 50%는 20, 30대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 중에 한 60명 정도가 저 선거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가 가면,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 LNL 아카데미에 계셨던 5분 정도가 지금 당협위원장 신청해서 당협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사실 26년도에 이제 이 전략은 제가 계속 공개하는데 왜냐 저쪽에서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는 기초 의원들을 저희 20, 30대 젊은 분들로 이렇게 성공하는 것, 당선시키는 것, 그게 또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여주자. 그러니까 줄 서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진짜 하기 싫으면 맨날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가방 못지 안 하고 당신의 실력으로 당신이 열심히 하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나 법안도 내는 거잖아요. 여러 비용에 대한 거, 선거 때 비용에 대한 거, 그리고 당장 못 하더라도 이번에 지선 때라도 결선 투표제 하자. 아니면 단체장이라도 결선 투표제 하자. 왜냐면 지금 제3지대를 위한 그런 공간이 좀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법으로만 하게 되면 사실 개혁신당이 많은 투표를 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맨날 M&A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법안 발의에서 청년들이 진짜 뛰어놀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직업이니까요. 월급도 받고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LNL 아카데미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당, 특히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지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네, 그래도 이번에 5% 넘었습니다. 네. 계속 5, 4, 5, 어떨 때 2도 나갔다가 막 그래요. 네. 오르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원내 의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당대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늘 우리 사무처 직원과 당협위원장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점이냐면은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타당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오너십이라는 게 있다. 내가 이 당을 만들었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강한 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건 누구도 못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이건 내 일인데,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데 이렇게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지율은 올라갈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도 정치에 또 발을 들이실 것 같은지.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너무 힘들 때, 네. 와,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다시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왔던 길이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를 두 손 꼭 잡고 저한테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국민들이 계세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걸어온 길을 지켜봐 주신 국민이 계셨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절 보면서 용기를 얻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희망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걸어왔던 정치인의 길에서 내가 후회하는 게 있나? 뭐 내가 좀 꿀리는 게 있나? 비겁했던 게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정치인이 되고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나의 삶, 이거를 앞으로도 나중에 후회 없이 또 다른 5년도 그렇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했습니다. 네. 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막 국회의원 안 돼도, 안 되는 거 알아도. 앞으로 몇 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제 초심을 잃었을 때쯤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심을 잃고 내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뭐, 하여튼 제 초심을 잃게 되면은 정치 그만해야 돼서 그런 느낌을 저는 계속 딸에게 물어요. 그래서 딸이 엄마 진짜 안 돼, 그만해 이러면 저는 그만두게 되는 한 80%의 마음을 정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따님께서 어떻게 응원해 진단하고 주세요. 계신? 응원해주고 네.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부상을 당했을 때 제 모습을 보고 또 뭐 정치인들도 많이 오시고 이런 걸 보면서 엄마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정치해야겠다.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보여.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꼬마가.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딸이 제게 해주는 말이 딸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만 하자. 왜냐하면 지금 젊었을 때 살아오면서 얼마나 뭐 맨날 착하게만 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뭐 오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40 넘으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후로 내 삶은 어땠나 라는 생각하고, 또 왜 내게 이런 정치인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 이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고 나면 허은하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기억될까, 뭐 이것까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아. 약간 그래서 퀴즈, 네, 메타포 퀴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정치란 그냥 우리의 삶이다. 네.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정치인 것 같아요. 제가 정치인이 모든 좀 경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뭐 승무원도 해보고, 강사도 하고, 사장도 해봤고, 교수도 해보고, 또 뭐 예전에 제가 뭐 알바도 정말 많이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다 해봤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 지켜보니까 그냥 우리 삶이 다 정치였구나. 내가 이런 걸 좀 알았더라면 그때 우리 이 친구를 조금 더 키워낼 수 있었겠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네. 그 철학, 다른 분의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리더십이란 뭐뭐뭐이다. 나에게 리더십이란 책임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뱉은 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 말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들과 이러한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리더 아닌가? 그게 나의 리더십 아닐까? 저는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에게도 삶이었고 모든 국민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도 제가 국민께 드린 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그래야 그분들이 저를 정치 리더로 봐주시는 거고 그래야 리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좀 2024년 어떤 해였는지 또 이제 2025년에는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네. 2024년은 너무나 다이나믹했다라는 정말 생각이죠. 마지막까지. 예, 제가 탈당을 1월에 했고 네. 그리고 창당을 했고 창당을 하고 나서 제가 총선도 치러봤고 또 당대표가 됐고 그래서 당대표로서의 이 차근차근 좀 올라가 보려고 뭔가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 참 12월까지 정신없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민들은 어떨까 지금. 그래서 당장 그 주머니 사정도 생각이 들고 지금 좀 그나마 좀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특히 K컬처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엄청난 강대국인데 이런 이미지가 좀 타격을 입어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서 또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까 걱정이고 그러나 또 위기는 기회다라고 했으니 이번 기회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고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 계신 분이 얼마나 진짜 무거운 자리인지 아마 대한민국 국민 다들 느끼셨을 텐데 거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알아야 될 것 같다. 다음에 뭐 1년 지나면 이제 다 잊으니까 자리만 잘 버티고 있으면 돼.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그런 기도를 하는 2024년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제는 정말 새롭게 시스템 구축해 정말 고민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개혁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연금 개혁 빨리 해야 되는데 의료 개혁 지금 무너졌고 교육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거 좀 경제적 우리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물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현장 찾아다니면서 국민들 목소리 들으면서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다이나믹했던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25년도가 될 수 있게 개혁신당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게 또 리더를 제대로 찾는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앞으로 정치인 허은하 대표님의 활동을 기대하고 네. 또 응원하고 또 많은 활동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